안녕하십니까, 박사오입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헌터 바이든의 하드드라이브 스캔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폭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데일리 비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한 국회의원이 사법기관에 관련 내용을 알려 관련자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의원 안드리 데르카치는 16일 페이스북에 바이든 가족의 부패 증거가 그들의 노트북 2대에서도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트북은 천연가스회사 부리스마 창업자 미콜라 질롭체스키 직원 2명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터는 부리스마 이사회의 일원이었습니다. 데르카치는 이 노트북이 사법당국에 넘겨졌으며 직원들도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믿을만한 우크라이나 인사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앞으로 워싱턴의 민주당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패의 고리는 오바마 바이든 가족뿐 아니라 클린턴 부부도 연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2012년부터 14년까지 조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을 때 헌터 바이든은 카자흐스탄 올리가크 케네스 라키셰프의 브로커였으며 라키셰프는 부패로 악명 높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도 밀접한 관계라고 보도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라키셰프와 공모해 워싱턴 DC와 네바다주에도 진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터는 라키셰프가 존 캐리의 딸인 영화 제작자 알렉산드리아 포브스 캐리에게 $1,000,000를 투자하도록 도왔습니다. 브레이트 바트지도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헌터뿐 아니라 조 바이든의 사위 하워드 크레인도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바이든의 선거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레인은 스타트업 헬스의 CMO이며 이 회사도 중공기업과 합작 관계였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헤드넥 닥터인 크레인은 2012년에 바이든의 딸 애슐리와 결혼했습니다. 이후 그는 장인인 조 바이든의 영향력으로 2개의 중공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우한 폐렴이 발생한 이후 중공의 대응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3월 자기 회사 매체를 통해 중공이 우한 폐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처한 것은 각국의 모범이라고까지 지켜 올렸습니다. 그의 스타트업 헬스는 2018년 11월 중국의 환자와 미국 의사를 연결시켜주는 메디바운드사 그리고 중공의 핑안보험과 종합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중공과 미국에서 방사선, 종양, 심혈관, 뇌 분야 등 72가지 전문 분야에 걸쳐 의료 서비스 협정을 맺었습니다. 하워드 크레인의 스타트업 헬스는 장인 조 바이든의 힘으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말기에 조 바이든은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스타트업 헬스의 행사에도 참가해 축사를 했습니다. 크레인은 바이든의 선거를 도우면서 우한 폐렴 솔루션 회사에도 투자했습니다. 크레인의 스타트업 헬스는 그의 형 소유인 오거나이즈드 위섬이 모태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벌어진 암 퇴치 프로그램 캔서 문샷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크레인은 장인 바이든을 수행해 펜실바니아 대학, 다보스 포럼, 바티칸의 캔서 문샷 프로젝트를 홍보하려 다녔습니다. 크레인은 오바마 행정부의 캔서 문샷 프로젝트 자문역이었습니다. 10월 17일 폭스 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선거팀의 오멜리 딜론이 3페이지의 비망록에서 2016년처럼 트럼프가 이길 수 있다면서 지지자들에게 낙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딜런은 트위터나 TV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면 양측이 접전 중이며 투표율 등 변수를 고려할 때 몇 개 접전지에서 비등비등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16일 뉴욕타임즈 기자 쉐인 골드마커도 바이든이 2자릿수로 앞서고 있다는 것은 부풀려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최후 TV 토론은 현지 시간으로 10월 22일 밤 9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테네시주 벨몬트 대학에서 치러집니다. 사회자는 NBC 기자 크리스튼 웰커입니다. 대통령 선거위원회 심사에 따라 선별된 주제는 6개입니다. 우한 폐렴 방역, 미국 가정, 인종, 기후변화, 국가 안보와 리더십 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TV 토론 사회자 크리스튼 웰커에 대해
가짜 뉴스를 전하는 다른 기자처럼 테러블하고 언페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볼까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보면 알 거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턴 웰커는 민주당과 관계가 밀접합니다. 몇 년 동안 민주당에 수만 달러의 후원금을 냈고 2012년 성탄절에는 온 가족이 오바마의 초청을 받아 백악관에서 오바마 가족과 함께 파티를 즐겼을 정도입니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는 저쯤 되면 기자가 아니라 활동가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헌터 부자 스캔들을 봉쇄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이들과 바이든은 한 팀입니다. 바이든의 단체인 트랜지션 팀은 페이스북의 고위직 제시카 허츠를 법률 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힐지의 기자 조 콘차도 트위터와 바이든의 공모관계를 폭로했습니다. 트위터에서 대외 업무를 맡았던 카를로스 몬헤가 사직하고 바이든 쪽에 붙었다고 말했습니다. 카를로스 몬헤는 오바마 시절 백악관의 정책위원회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민주당과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바이든 선거팀 700명 가운데 8명이 페이스북, 트위터, 애플, 아마존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에 따르면 트위터의 잭 도시와 기타 고위직들은 민주당과 좌파 계열 사업에 많은 기부를 해왔습니다. 트위터의 정치 기부 가운데 98.7%가 민주당에 흘러갔습니다. 영국의 선지도 놀라운 폭로를 했습니다. 전 주미 영국 대사 킴 데로크의 스캔들입니다. CNN 기자이며 데로크의 정부인 미셸 콘신스키가 폼페오 전 CIA 국장이 국무장관으로 선임될 것이라는 백악관의 기밀을 누설한 적이 있다는 보도입니다. 그는 2016년 주미 대사로 임명되는데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외교 전문을 보낸 게 들통이나 대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사이를 꽤나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CNN의 백악관 출입기자였던 미셸 콘신스키는 미국의 대이란 압박과 러시아 관련 정보 등 여러 국가 기밀을 빼돌려 킴 데로크 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데로크 대사의 외교 전문 소동이 있은 뒤 미셸 콘신스키는 CNN을 떠났습니다. 미셸 콘신스키와 킴 데록은 2018년부터 미래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 같은 선지의 보도로 떠들썩한 상태입니다. 2019년 11월 중공인민해방군 해군 함정 척개광호가 피지를 친선 방문하는 화면입니다. 피지는 중공과 호주, 타이완의 각축장입니다. 중공은 피지의 군항 사용권을 얻을 수 있을까 내심 기대했지만 결국 호주에 돌아갔습니다. 호주가 자본을 내서 건설한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척개광호는 9,000톤급의 훈련함으로 해군 병사들을 배우고 동남아 각지를 친선 방문하는 함정입니다. 피지뿐 아니라 브루네이, 스리랑카 등을 방문하면서 바다로 향한 중공의 야심을 과시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섬들을 목표로 중공과 호주의 쟁탈전이 최근 들어 치열합니다. 피지의 항구에 투자하는 호주에 맞서 중공은 철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척개광은 명나라 때 왜구를 토벌한 장수의 이름입니다.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나는 함선 명명입니다. 그런데 피지에서 중공의 폭력 외교가 벌어졌습니다. 10월 8일 현재 한 호텔에서 타이완 대표처 주최로 쌍십절 축하 행사가 열렸는데 중공 대사관 직원 2명이 난입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갑자기 문을 박차고 들어와 사진을 찍고 행사를 방해하며 타이완 외교관을 폭행해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중공 외교관들은 경찰이 나타나자 외교관 면책 특권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타이완 정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진당, 국민당 할 것 없이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중공 측은 아나무인입니다. 중공 피지 대사관은 정당한 공무를 수행한 것이라면서 자기네 측 한 명도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지 당국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공은 피지와 정식 외교를 맺고 있는 반면 타이완은 농업기술과 수산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전당 외교의 수준을 넘어 깡패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준 이번 사태는 남태평양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중공의 초조함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각국과 연합해 중공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는 호주가 남태평양의 영향권을 하나씩 확보해 나가고 있는 데다 타이완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